우리 주변에는 항상 남을 배려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며 자신의 의견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충돌하여 스트레스나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하고 가끔 착한 사람을 주변에서 이용하려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처럼 삶의 방향과는 다르게 많은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겪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을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하고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항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죠. 이게 습관이 되어 이제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심리학자들은 원인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목합니다. 조건부 사랑을 받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엄격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거나 사회적 기대와 압박이 심할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엄격한 양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분노나 거부감을 나쁜 것으로만 인식해 적절히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의 의미. 하지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타인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근본적인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착하게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며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미소를 볼 때 제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타인을 돕는 행위가 자신의 행복과 직결되는 경우 착함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0%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착함이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착한 사람 증후군의 실제 문제. 그렇다면 착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바로 자신의 근본적인 욕구와 충돌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회사원은 뛰어난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착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이라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 스트레스와 후회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5%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지만 착한 사람 이미지를 해칠까봐 참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적 갈등은 스트레스와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해결책. 자기 이해와 우선순위 설정.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자기 이해에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파악된 욕구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모든 욕구들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욕구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과를 내는 것과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셋째, 이를 바탕으로 행동의 기준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면 때로는 착한 사람 이미지를 포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타인의 말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 타인을 배려하면서 주장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말할 때 그게 아니라 라는 말로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었다는 의미에서 아,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의견과는 별개로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일 자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회사원을 예를 들면 항상 주변 사람들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회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해 과정을 거친 후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이 회사원은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급한 일을 처리하는 중이라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업무 성과도 향상되고 스트레스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서원을 배려하는 리더십을 갖고 싶다면 이 두 가지 모습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돌아보면서 명확히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한 가지만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한 가지를 사회적 기술을 배워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근본적인 욕구와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착한 사람의 모습이든 강한 리더의 모습이든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